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한동훈의 거취가 궁금하시죠? 지금 사실상 최고위는 붕괴가 됐는데요. 자, 이런 경우 대표도 보통은 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사라져 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는데요. 한동훈은 지금 버팁니다. 뻔뻔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계엄을 발동했느냐? 계엄을 막으려고 한 나를 왜 쫓아보내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파리만 하고 있는데요. 역대 이 보수 정당의 정치인 중에 이처럼 국민파리를 했던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정치 색깔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든 게 불투명해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자신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 굳이 말하자면은 이 보수 쪽에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고 이 국민파리를 즐기는 걸 봐서는요. 걸핏하면 국민 눈높이잖아요. 민주당으로 가는 게 맞죠. 민주당은 사실 국민을 대변하지도 않으면서 거기는 그야말로 밥 먹듯이 국민파리를 합니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 뭐 국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죠. 자, 그 한동훈이 지금 어디까지 이제 버틸 것인가? 우리 언론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이런 건데요. 강제로 쫓아보낼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이준석 때 보셨듯이 대표가 버티기 시작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가처분 뭐 여러 번 들어가고 이준석이가 처음에는 몇 번 이겼잖아요. 2번인가? 그래서 나중에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당규를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준석 문제를 정리를 했었는데 한동훈은 이 법에는 빠삭하잖아요. 법꾸라지 아닙니까? 자신이 벌써 계산을 놔봤을 겁니다. 버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버티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최고위 자체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혼자 뭐 당대표 혼자 뭐 뭘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 여당 의원들 탄핵에 대한 책임을 져라. 당신이 어쨌거나 당대표니까 책임을 져라. 한동훈 내가 계엄했나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의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여권에 왔으면은 보수 정치 지형이 위에 왔으면 이 다수를 대변하려고 하는 그 액션이라든가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은 처음부터도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누리 PD가 옛날부터 한동훈이 여기 와서 정치하려면 일단 몇 가지 통과 의례가 있다. 이거 안 되면 내가 나중에 한동훈을 비판할지도 모른다. 라면서 진짜 그렇게 되더군요. 일단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면은 과거에 그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결례를 많이 이제 저질렀다. 그리고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입니다.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뻥튀기죠. 세상에 묵시적 청탁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눈빛만 보면 청탁이 됩니까? 그리고 경제 공동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남 사이에. 그리고 타인인데. 그런 것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 정몽구 회장이라든가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이런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둥들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구속시킨 장본인이죠. 그래서 한동훈은 이쪽에 와서 정치하려고 그러면 이런 통과 의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검사로서 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도 반성 안 해. 사과도 안 해. 그리고 그 어떤 뭐 낌새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지지율이 흔들리고 내부에서 워낙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그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마지못해 대구 경북을 갔다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갔죠. 근데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남기지를 못해서 그냥 썩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간 거지. 근데 마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이런 데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한동훈은 하나도 소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대표가 될 때 분명히 그랬어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다. 내가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믿고 표를 몰아준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막상 되고 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러니 자연히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다 멀어지게 돼 있죠. 본인이 벌써 그 입에서 두 말이 나온 겁니다.
일구이연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막 줄기차게 국민이야. 앞으로 여러분 말이죠. 국민 이야기 자주 하는 사람 무조건 자르세요.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자기 수신 제가 자체가 벌써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 전부 쇼고 위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교활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윗선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한동훈은 어쨌거나 버티기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뭐 아무 잘못 없다 이런 식이죠. 자, 이러면은 자, 이걸 어떻게 내쫓아 보내느냐? 제가 볼 때는 윤리위에 올리는 거는 나쁜 방식입니다. 이 준석 때가 그랬잖아요. 윤리위에서 뭐 이렇게 징계를 하는 식이었는데 그거는 별로고요. 한동훈은 분명히 내가 뭘 잘못했느냐를 놓고 법으로 달려갈 겁니다. 가처분하게 되면 한동훈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은 좋지 않고 제가 징계위에 올려가지고 징계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큰 더 상위 조직에서 한동훈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건, 이 전당대회 할 때처럼 말이죠. 당원들 총의를 모아서 탄핵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거는 뭐 복잡한 절차도 있고 너무 일이 커지죠.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국위원회입니다.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체제를 선언하면서 그걸 인정해버리면은 한동훈은 자동으로 아웃됩니다. 그건 당헌 당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국위원회 의장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비대위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전국위원회가 손을 들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위원회 의장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와, 놀라운 한동훈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현성 의원인데요. 19대부터 21대까지 4선 의원입니다. 자, 이 사람 족보를 제가 조금 아는데요. 과거 김무성의 비서였었죠. 그 후에 황교안의 또 비서실장도 역임했었고요. 근데 뭐 김무성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요, 충격적이게도 이번에 탄핵 표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불참했어요. 게임 끝입니다. 한동훈과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부산광역시 4선 의원, 전국위원회 의장입니다. 이현성 의원이 자, 모든 결정을 이제 합니다. 이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고려대학교 졸업 후 노스웨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관리학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역학 박사, 이런 사람입니다. 요즘 뭐 법조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런 사람을 보니까 신선합니다. 예. 자, 이런 인물이 이제 모든 결정을 이제 하고요. 당연히 이분은요, 여기 보면요,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에 불참하였다라고 요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거기다 4선 중진이고요. 한동훈은 저승사자 앞에 이제 자기 목을 걸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현성 의원이 탄핵 표결에도 불참할 정도로의 소심판데 이 한동훈을 살려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이제 현 시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현성 의원이다. 전국위원회 의장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선거 한 번 떨어지고 내린 4번 당선된 국민의힘의 4선 중진 이현성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여기서 만일에요, 당대표 아웃되면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런 역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권에서 한동훈을 반길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동훈의 스타일로 봐서 벌써 따르던 친한계들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 장동영 나왔지 뭐 다 나와버렸습니다. 거기 심지어는 진종호까지도 다 나왔고, 거기 누굽니까? 뭐 박정훈 의원입니까? 다들 친한계에서 다 떨어져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한동훈이 지금 그릇된 길을 갔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의 주류와는 다른 길을 갔지만 한동훈이 그래도 정치력이 있고 과거 YS라든가 DJ처럼 확실한 자기 계보가 있었으면요,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아요. 당대표 되고 나서 자기 새도 못 만든 거야, 아직. 그러니까 정치력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근데 이런 인물은 일찍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조중동을 비롯해서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밀어줬잖아. 보수 메이저 미디어들이 TV조선 채널에 JTBC 한동훈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우호적으로 계속해서 자기 대선 주자로 띄우려고 엄청나게 밀었죠. 이재명하고 라이벌 이렇게 매치를 시키려고요.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밀었죠. 특히 한동훈을 특히 언급을 많이 했죠. 와, 그렇게 했는데도 지지율 요즘 보십시오.
7%, 8%, 9% 한동훈이 결정적으로 망한 게 바로 그 지지율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장동혁 등 친한계들이 한동훈은 틀렸다. 가능성이 없겠다. 노선도 노선이고 그리고 정치력도 없지만 지지율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한동훈이 그나마도 그동안 이렇게 당대표로서 목에 힘을 좀 줄 수 있었던 건요. 그 지지율 때문에 그래도 보수 안에서는 내가 단연 1위 아닌가 이거죠. 근데 이제 똑같이 뭐 한 자릿수 되니까 뭐 의미 없는 거지. 그리고 한동훈이 지지율 떨어질 때 그때 제가 애언했었잖아요. 끝났다. 한동훈이 그나마도 한 17%, 18% 정도에서 버티면은 어느 정도 정치력이 살아있을 텐데 그거 안 되고 만일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그걸로 한동훈은 자기 정치 인생에서 곡소리가 지금 나는 거다. 조종을 울린 것이다. 끝났다. 집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DJ YS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어렵게 되면 뛰쳐나가요. 당을. 그러면 그 따라 나가는 의원들이 쫙 나옵니다. 무조건 그거는 뭐 공식이에요. 근데 한동훈에게 그런 정치력이 있느냐 없어요. 나가면은 한 명도 안 따라 나갑니다. 한지야 따라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나가면은 그 의원직 상실되는데 따라 나갈 이유도 없고 배현진 따라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배현진도 안 나갑니다. 이번에 잠깐 마시가 가지고 한동훈하고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고요. 결과를 보고 탄핵 자체를 그들이 반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쨌거나 한동훈과 함께하면 자기도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죠.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예전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극히 소수만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 뭐 지켜보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 네이버나 뭐 다음 뭐 이런데 그 댓글 보면요. 한동훈을 살려보려고 막 댓글이 막 모이는데 아유 어림없습니다. 가소롭습니다. 한동훈 정리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그들 주장에 따르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망한다. 대통령 더 그냥 위험해진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단언합니다. 이제 비로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더 올라갑니다. 지금 11%까지 나왔던 게 있었죠. 그 한국갤럽에서. 한국갤럽 기준으로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대통령이 20% 회복을 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한동훈 때문에 지지율이 더 낮았던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나쁜 뉴스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뭐 윤석열 이 관련된 이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갈등 뉴스만 나갔던 거야. 그래 한동훈을 빨리 정리해야 돼. 그러면 이 갈등 뉴스가 어쨌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모인다니까요. 원래 보수 이 지지자들은 이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해요. 조용한 걸 좋아한다고요. 안정된 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보수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동훈은 어차피 이제 정리된 수순 이미 정리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 정말 처음에 보일 때 그 산박한 산뜻한 프레시한 그 이미지는 완전히 겉모습이고 그 속은 완전히 엉터리였다. 정치할 인물이 못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냥 무참히 이제 끝나는 거죠. 수없이 많은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집은 또 엄청 세대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묘혈을 팠다, 자기 발등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탄핵을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당에서. 그거는 김무성 그 유승민보다 더 나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볼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존재일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래 놓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